코로나19로 서울 시민들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인내하고 견디어야 할 시간이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회복과 재도약의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봄을 가져올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봄을 위해 봄날 같은 시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오늘 오전 11시, 지금 1시간 이제 조금 넘었는데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출마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만천하에 출마를 선언한 거죠. 그동안에 야권에서는 굉장히 이제 경쟁이 좀 치열했잖아요. 네. 여권은 너무 조용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박영선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함으로써 네. 여권 내에서도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그렇죠. 이런 점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박 전 장관이 과연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거판이 좀 이전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네. 여권의 책임론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1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평가하려고 하는 심리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를 여권의 후보로서 어느 정도 극복해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박영선 후보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네. 평가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메시와 호나우두의 대결로 흥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그 메시와 호나우두 가운데 한 명 더 있죠. 우상호. 예, 우상호 이 후보자 출마 선언 우상호 의원 이제 출마 선언을 제일 먼저 했고 홀로 외롭게 지금 달리고 있었는데 사실 박 전 장관이랑 우상호 의원 며칠 전에 만났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요. 오래 기다렸어. 살이 빠졌는데. 혼자는 힘들더라고. 워낙 서로를 믿고 좋아하기 때문에 웃지 않아도 돼. 동상이 고생하는데. 운이 올 때까지 내가 잘 지키고 있었어. 마지막까지 그냥 그 장관 업무 수행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었어. 아유. 내가 그 눈물 흘리는 거 보다 찡해서 보다 그랬어. 진심이 전달돼가지고. 지금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이 다시 회자돼서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데 지금 여권 후보들 둘은 지금 선거운동하고 이러기에는 조금 마음은 무거울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이 이틀간은요. 분명히 당내 경선 과정은 아니지만 서울시장 후보로서 야당에서 그런 공격이 불가피하죠. 책임론이 분명히 제기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내 경선에서 최종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페어플레이 하겠다라는 다짐을 저렇게 친근하고 우호적인 관계로 표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 것인데요. 박영선 장관, 우상호, 이호 서로 이제 경쟁자라는 인식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원래는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낮아지거나 인기가 없는 경우에는 서로 좀 선을 긋는다거나 조금 서로 이제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대통령 친문 지지자들에게 저렇게 우호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민주당의 어떤 인기를 올려가고 지지율을 급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당내 경선을 통과하고 나서는 야권으로부터 책임론, 이렇게 보궐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위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론에 대한 입장은 당연히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 생일이었지 않습니까? 이때 박영선 전 장관이 문비어청가다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축하를 아주 좀 진하게 했을 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문재인 대통령과 좀 친했었던 건가요? 일단 당내 경선에서는요. 네. 당목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새누리당 시절에 친박 마케팅 하듯이 그렇죠.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으로 중심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어쨌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좀 나오는 편이고 네. 그리고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결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친문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 경선에 비해서. 네. 그래도 그렇게 할 거예요. 다만 그 친문 마케팅이 정말 좀 낯뜨겁게 과하냐 아니면 적정한 수준이냐는 생각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조금 더 처한 위치를 보면 친문 마케팅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지금 문재인 보유국이다. 그래서 행복하다. 이런 취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강한 어떤 친문 마케팅이에요. 그렇죠. 근데 박영선 장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거 좀 시계를 2016년, 2017년 조기 대선 때로 되돌아보시면 조기 대선 얼마 안 놔두고 2010년 초에 들어와서 당시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막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당시에 1위를 달리던 문재인 후보의 턱밑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여의도 주변에서 무슨 얘기들이 있었냐. 민주당 여성 의원 2명이 국민의당으로 이동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아마 일부 보도도 됐을 거예요. 당시에 두 사람으로 꼽혔던 사람이 지금 박영선 전 장관하고 이현주 의원입니다. 네. 근데 결국 이현주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갔죠. 박영선 장관은 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네. 실제로 박영선 장관이 당시 박영선 의원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갈렸는지 어느 정도 가기로 얘기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의도와 선거판에 그렇게 얘기가 돌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친문 핵심 당원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했긴 했지만 2017년 초에는 아니었잖아. 우리 대통령으로 반대로고 당의 라이벌한테 가려고 했던 사람이잖아. 라는 생각 들 수 있겠죠. 네. 그러니 아마 박영선 전 장관은 그런 점을 의식해서라도 친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에 대한 강한 구애, 친문 표시에 대한 강한 구애를 계속 해왔던 거고 앞으로도 경선전이 가면 갈수록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 마케팅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평론가님 말씀하실 게 있으실 거예요. 네, 뭐 이걸 친문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고요. 네. 뭐 이렇게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적지 않게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당 지지율보다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내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하고 선을 긋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문재인 정부 성공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로는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00%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잖아요. 후보를.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하고 일반 국민이 50대 50입니다. 네. 권리당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의 마음은 사실 문재인 정부 성공이고 다음번 정권 재창출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심리들을 안고 가야지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제가 이제 책임론에서 비껴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저렇게 포옹하고 굉장히 분위기 좋은 모습들을 연출하잖아요. 네. 야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야권의 경쟁 구도하고는 달리 여권에서는 치열하게 경쟁을 통해서 뭔가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최소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선거판 안에서 안정적으로 선거 구도를 이끌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네. 또 극적으로 갈등 구도 대 뭔가 안정적인 구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선거 구도를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런 네. 모습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또 계산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야권에서 이 단일화냐 아니면 후보 셋의 경합이냐 이런 경쟁의 구도라면 여권에서는 좀 화합과 부드러운 이미지로 지금 대비를 시키는 그런 전략도 있을 것이다. 자, 알겠습니다.